자, 한번 하소연해 봤습니다. 자, 아이고, 안 오고 있는 사람들, 어떡할까? 자, 우리는 일단, 그쵸? 우리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들은 전부 다 단권화 교재에 기본서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이 반은 단권화 교재가 그냥 다 숙제로 들어가요. 바로 그냥 교평수로 들어갑니다. 자, 교평수는 말 그대로 교육청 평가원 수능, 그쵸? 그냥 자이스토리, 그쵸?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로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가 좀 되게 짧아요. 짧은데, 딴반은 이제 추가 수업이 주 1회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목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수업이 방학 기간에만 화요일에 더 추가돼서 거기 이제 주 3회로 이제 수투를 나가게 됩니다. 뭐 그 외에 수요일반도 있고 뭐 화토반 딴 데는 다 주 2회, 주 3회로 나가요. 근데 우리는 교평수로 나가는데 주 2회로 나갑니다. 주 2회로 나가게 돼요. 조금 빨리 나가야 돼요. 조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미적분 월수에 1시 30분부터 5시 30분 만약에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꼭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나가려고 하는 게 솔직히 이게 8회 정도밖에 안 돼요. 당장 이번에 오는 월요일, 내일 말고 8일이 월요일, 그때부터 스타트하게 되는데 미적분 단원이 지금 수투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용 자체가 훨씬 많아요. 8회 만에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단권화 교재로 레벨 1, 2 정도만 후다다다닥 해서 전체적인 체계 정리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겨울방학 때 바로 교평수 나가야 돼요. 지금 구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평수 나가는데 여기 지금 레벨 한 3 정도까지 나가는 게 좀 목표예요. 교평수로 레벨 3 정도까지. 레벨 4랑 레벨 5는 만약에 여유될 때마다 하나씩 좀 볼 겁니다. 교평수로. 그럼 얘네는 언제 보냐? 미안해. 저희 학기 시작하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갈 거예요. 학기 들어가고 나서. 그때 본격적으로 진짜 고난이도 위주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당연히 반복해줘야 되겠죠. 자, 미적분도 똑같아요. 솔직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레벨 4가 여기 레벨 5급이에요. 미적분 레벨 4는 진짜 많이 어려워요. 레벨 5는 진짜로 그냥 지옥의 문을 여는 느낌이라서 지금 이게 레벨 1, 2를 안 해놓으면은 만약에 겨울방학 때 기초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잘 본 친구도 있어요. 우리 반 친구 중에서 전교 3등한 친구 1등은 못했어요. 3등한 친구도 있고 당연히 선행 하나도 안 했어도 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려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겠지만 일단 추천을 들어갑니다. 추천을.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수투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투에만 집중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학 2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극한과 연속. 자, 그래서 1단원은 함수의 극한, 2단원은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법. 다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함수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안에 3단원 미분계수와 이제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 도함수 활용 1번, 2번, 3번. 근데 교평수는 이거를 구분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교평수도 구분해 놓긴 했네요. 교평수도. 그 다음에 3번 적분법. 자, 이 안에 나오는 내용이 총 3개가 있겠죠. 첫 번째,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적분과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정적분. 그 다음에 그 정적분을 활용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총 9개 단원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중간고사 범위를 따져보자. 최소역이에요. 최소역이. 보통 도함수 활용 1에서는 뭐가 나오냐?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2 같은 경우에는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중간고사가 최소 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평균적으로는 극대극소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프까지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최대 최소까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면 어느 경우로 잘리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최근 3년 동안에 여기까지 가는 학교는 없었어요. 최근 3년 동안에.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1, 2, 3, 4 여기서 끊겨요. 다 여기서 끊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제일 주요하게 잡히는 부분이 여기죠. 자, 극한이 위에서만 쓰이잖아요. 밑에서는 극한을 안 씁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주류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활용 들어가는 파트. 얘네는 도함수는 아니지 않냐? 사실상 여기에서도 고난이도 문제는 도함수를 다 활용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 파트예요. 이 파트. 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들어간다 그랬는데 접선의 방정식 조금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어려워봤자예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는 어차피 여기서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 미분계수도 함수예요. 왜? 극한을 통해서 연속까지 확인하고 그래야지만 기울기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지고 보면 미분계수는 그냥 기울기 극한이에요. 넓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극한과 함수에 대한 거. 그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나오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안해 극한을 끝내는 게 목표예요. 오늘은 목표가 극한을 끝내는 겁니다. 갈 길이 굉장히 좀 멉니다. 제일 쉬운 단원. 그렇죠? 극한이에요. 자, 그치만 일단 개념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면은 리미트의 약자 LIM으로 쓰게 되겠고 밑에 변수를 어딘가에 보내버리게 되겠네요. 안녕. 어딘가에 보내버리게 되겠네요. 자, 어디 앉을까?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쓰게 되겠죠. 자,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넓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주게 되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렴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산하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수렴하는 경우를 나는 굳이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0으로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는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그 0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나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수값으로 0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으로 0인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죠. 극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할 때 리미트 x가 3에 한없이 가까울 때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x가 3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3에 한없이 가까운 상태.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뭐야? 그럼 얘는 3에 한없이 가까운데? 그래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3이에요. 그렇죠? 참고로 나는 극한의 논리를 점의 논리로 들어갑니다. 아마 국내에서 점 논리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근데 왜 쓰는 거지? 이 아이가 정말 편해서 그래요.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자, 그러면 점 논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X축상에 어떤 X 좌표들이 존재할 텐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X가 딱 3인 지점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걔를 확대했다고 칩시다. 자, 선은 점의 연속이다 라는 말 원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학에서도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대를 엄청나게 하면은 점이 보일 때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X가 정확하게 딱 3인 지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어있는 점. 얘를 편의상 3보다 바로 오른쪽에 붙은 점 3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붙어있는 점 얘가 3 마이너스 좌극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3 기준으로 붙어있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3 말고 지금 3으로 극한 보낸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때의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 함수값은 3보다 조금 커요. 그렇죠? 얘도 3보다 조금 작을 거야. 자,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이 점 논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확대 끝은 없어요. 내가 현미경 가지고 이걸 본다 그래도 이게 점이 안 나오잖아요. 저 죽었다 깨나도 점은 안 나옵니다. 내가 3을 잡고 바로 오른쪽에 붙은 점이라고 해서 3 플러스를 딱 찍는 그 순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생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확대의 끝은 없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오른쪽 점이라고 가정했어요. 하지만 확대 끝은 없어요. 영원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에 수렴값으로 써버리죠. 자, 이때 나타내는 3은 그러면 정확하게 정수인 3일까요? 아니면 3에 한없이 가까운 수일까요? 이 값은 정수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침팬지예요. 근데 엄청난 침팬지예요. 막 사람 말을 해요. 밥 먹었니? 3번 잘 풀려? 침팬지인데 막 사람 말을 해요. 그리고 막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수학도 풀어주고 막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래요. 야, 너는 정말 사람 같다. 하지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너는 그냥 사람 하자 라고 해서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지금 얘는 3에 한없이 가깝지만 3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3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너는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으로 볼게. 자, 지구상에 인구가 한 명이 늘어난 느낌. 그렇죠?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3이 아니듯 3으로 본다. 그게 극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핵심입니다. 다음은 3으로 보면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왜? 아니 3이 아니든 3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나중에 하나씩 해결해요. 분명히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0도 수렴값은 그냥 정수로 빵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케이스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0이라서 0인 애가 있고요. 아니면은 한없이 0에 가까운 걸 그냥 0으로 보고 있는 것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얘는 0은 아닌데 0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수렴값은 딱 정확하게 정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곱하기 x. 얘는 뭐예요? 여기 그냥 0이에요. 얘는 그냥 대놓고 0이잖아요. x가 뭘 들어가도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값 0이에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도 얘는 0에 가까운 거고 얘는 정수 0인 거고. 자, 요게 왜 구분되는 게 필요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빵.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1 곱하기 x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자,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1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얘는 어떨까요?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0에 한없이 가깝죠? 빵이에요, 정수빵. 빵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처럼 얘도 0 곱하기 무한대. 얘는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여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0 곱하기 x라고 한다면 이건 정수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하지만 얘는 0에 가까울 뿐 0이 아니라서 0로 수렴 안 하겠지만 얘는 대놓고 0이니까 0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따라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수렴값 정수용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빵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차이 때문에 상수는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얘는 뭐 0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 중에서 0만 좀 특이 취급해 줘야 되는 거고 그 0마저도
수렴값은 0이지만 근본적으로 0에 가까웠던 건지 아니면 진짜 0인 건지 이런 걸 좀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발산하는 경우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작은 의미의 발산. 솔직히 말하면 수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나는 그냥 발산에다 다 때려박습니다. 자, 그때 수렴 안 하는 모든 케이스를 발산으로 본다면 작은 의미의 발산이 좀 필요하겠죠. 애초에 발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얘네 때문이에요.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 그러니까 영원히 뻗어나간다라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얘는 크기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만 원래 발산입니다. 하지만 넓게 발산으로 잡았고요. 그 외 나머지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진동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진동은 어떤 느낌이죠? 사인 같은 거. 그렇죠? 사인 같은 거. 자, 얘를 갖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본다 라고 한다면 수렴도 안 하는데 뭐 발산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계속 왔다 갔다 진동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나오게 된 케이스가 진동이지만 미적분에서밖에 생각하면서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수토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원 때문에 그냥 잠깐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진동이 나온 거고, 사실상 극한 중에서 원래 저런 식으로 특정 값으로의 극한 보낼 때는 우극한, 좌극한 다 봐야 되잖아요. 우극한, 좌극한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케이스. y는 fx가 있는데 우극하는 1 나오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렇죠? 원래 얘는 뭐 발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뭐 진동도 사실 아니잖아요. 원칙상 따지면은. 근데 나는 이런 거 그냥 다 한 카테고리로 밀어서 그냥 다 진동이라고 그냥 생각을 일단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어차피 얘네는 진동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도 없고 다 개별 분석이라서 그냥 다 박아넣은 그냥 구석탱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극한 개념을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성질로 갈게요. 극한의 성질. 이거 할까 말까? 아니. 극한의 성질로 갈게요. 자, 극한의 성질은 어떤 느낌이죠? 하나의 극한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극한의 성질은 이제 2개 이상의 극함수에 관련된 극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자, 어떨 때만 돼요? 둘 다 수렴할 때만. 얘와 얘가 모두 존재할 때만. 참고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은 안 따지죠. 한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뭐 그때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a라고 써놨지만 뭐 3으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 존재한다면 그 케이스 안에서는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보고 있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뭐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상수배가 되어 있다. 수렴하고 있으면 뭐 따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 가 되겠죠. 수렴 안 하면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gx의 합. 이런 극한은 따로 계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fx 플러스 리미트 gx. 원래는 좀 예시까지 들어주려고 생각했는데 시간 관계상 예시는 그냥 문제 안에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덧셈만 돼요? 뺄셈도 당연히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gx의 곱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분수꼴 나눗셈에 관련해서도 우리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x가 a로 갈 때. 자, 근데 얘 중에서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뭐가 안 돼요? 마지막 게 안 되죠. 딱 어느 경우?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경우. 분수꼴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면 아예 못 쓴다 라는 거. 0이 아닌 경우의 한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속에서도 문제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뭐 따로 계산 안 되죠. 아예 한번 해봐요. 따로 계산한다고 쳐봐요.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얘는 0이 한없이 가까운 게 아니고 정수형이에요.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상태는 그래도 분모 0이잖아. 아니, 얘는 정수값 0이 아니라 0이 한없이 가까운 거니까 정의는 되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둘 다 x-1이라는 걸 약분해서 나머지 1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자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극한의 성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자유롭게 변형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뿐인 거고, 너무 당연하다라고 해서 이거 경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정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극한의 성질과 치환을 이용해서 모든 합답형 문제들이 다 정리해낼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골자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지? 이 안에 하나만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연속돼하는 얘기긴 했는데 수렴이에요. 자, 수렴하는 경우랑 수렴하는 경우를 더한다.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쵸? 당연히 수렴합니다. 빼도 수렴이에요. 곱해도 수렴이에요. 나눠도 수렴입니다.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만. 지금 이거 써놓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딱 이때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뿐. 자, 그럼 수렴 더하기 발산 뭐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해지는데 얘는 발산이 확실해요. 발산이 확실합니다. 애초에 얘가 무한대로 가버린다면 수렴하는 걸로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그렇죠? 커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발산 중에서도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버린다. 뭐 얘는 좌극한 우극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버가 아예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뺄셈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발산. 자, 수렴에다가 발산 곱했다. 얘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얘가 0이면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fx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일 1. 그렇죠? 자, 0을 기준으로 뭐 함수값 여기 있고 극한값 여기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gx가 뭐 그냥 편의상 y는 x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fx랑 gx를 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발산 곱하기 수렴인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극한,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편의상 저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서술형에다가 다만 얘는 우극한이 둘 다 수렴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극한, 그렇죠?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 곱하기 빵, 그렇죠? 1 곱하기 빵. 마 1 곱하기 빵. 둘 다 또 빵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음 단원 연속에서 미친 듯이 중요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게 하는 케이스예요. 불연속 지점에서 연속이 빵 나오면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진짜로. 5년 전까지는 여기가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지금은 분수꼴로 가요. 자, 그러면 발산분의 수렴이다. 분모가 0이 나오는 건 이건 커버가 안 되고요.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이것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발산 더하기 수렴, 발산이죠. 발산 빼기 수렴, 발산입니다. 발산 곱하기 수렴, 뭐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렴분의 발산, 분모가 0이 안 나오는 경우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무조건 발산합니다. 왜? 이 발산을 얘가 커버가 안 돼요. 오케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발산 더하기 발산,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은 발산하는 게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F 말고 G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뭐 자극하는 아니 둘이 함수 더해보잖아요. F 플러스 G는 그냥 상수함수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구나. 발산 더하기 발산은 안 되는 애가 훨씬 많겠죠. 되는 애가 좀 신기한 애들이에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발산 빼기 발산도 당연히 몰라요. 뭐 FG 둘 다 이렇게 생겼으면 빼면 다 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산. 자, 그러면 발산 곱하기 발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산분의 발산 분모가 0 안 나오는 거 모릅니다. 얘 같지가 않아요. 얘는 0이어야지만 커버가 되는 애라서 0이 못 나오니까 아예 발산으로 때려버리는데 얘는 둘 다 이거면 계속 마이너스 1 나와요. 괜찮죠? 분모도 F, 분자 G 이러면 모든 구간에서 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수렴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극한의 성질을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 빼고는 그냥 다 해보세요. 이거요. 다 해보세요. 이게 교육과정의 취지예요. 얘만 확실한 거예요. 오케이? 자,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경험치가 많다면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뿐이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일단 좀 지루하니까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아구 심심해다. 아구 심심해라. 내가 지금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지러 가야 되는데 14번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다 숙제입니다. 미안. 나 프린트 좀 갖고. 걸렸나요? 어디야? 화이팅입니다. 프린트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14번 풀었어요? 오케이. 너무 쉬웠지? 졸려. 아이고 졸려다. 그쵸? 자, 푼 친구들은 다른 거 잠깐만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껌! 오케이. 자, 껌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껌이 많지? 잠깐. 오케이. 자, 껌 필요한 사람. 껌 팔아요. 괜찮아? 오케이. 껌 줄까? 괜찮아? 오케이. 혜찬이 껌 필요할까? 알았어. 민호는 괜찮아요? 알았어. 예준이 괜찮을까? 알았어.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아무튼 14번은 이게 분수꼴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죠? 자, 지금 뭐 거의 다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 1 플러스 갈 때 fx 빼기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1 대 x 마이너스 1분의 fx.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또 이러냐? 자, 그러면 얘는 어디 갔을까? 자, 1 플러스 1이 우칸이네요. 1의 오른쪽 지점의 함수값 2에 한없이 가깝지만 2보다 원래 조금 작아요. 하지만 f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미 얘는 2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수렴값인 2로 봐줘야 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분수꼴인데 어떻게 하지? 극한은 꼴부터 봐야 됩니다. 꼴을 본다라는 거는 그래 한번 가보자. 어디로 가는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로 가죠. 그쵸? 얘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얘는 f 0 마이너스로 수렴해요. 그냥 따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고요. f 0의 좌극한이기 때문에 그냥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 더하기 4 그러니까 6이다 라고 일단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기울기로 그냥 봐도 상관없어요. 무한대분의 상수분의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문제 레벨 3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잠깐 좀 해볼게요. 16번 후딱 한 번만 해봅시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됐을까? 이게 이거잖아. 수렴분의 수렴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지. 좌극한만 보는 거잖아요. 좌극한이면은 1보다 조금 작은 지점의 함수값. 걔는 4에 한없이 가깝죠. 짰는데. 0 마이너스네. 그게 4네. 0 마이너스니까. 0이 좌극한이잖아요. 그렇지. 걔는 4지. 오케이. 너무 쉬웠다. 그쵸? 야. 그 심심한 친구들은 잠깐 딴법 좀 풀고 있어요. 다 심심하겠다. 미안. 16번은 넘어갈게요. 16번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치환 이용하는 걸로 좀 들어가 볼게요. 치환 이용하는 거. 자,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우리가 동일한 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라는 거는 함수 입장에서 사실 무슨 함수라는 뜻이에요? 합성함수라는 얘기죠? 그죠? 합성함수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라고 한다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러니까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상 합성함수가 근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합성함수 동일한 꼴 반복 다 어떻게 처리해요? 그렇죠? 치워낸다라는 얘기예요. 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냥 하나로 봐버리자. 그래서 문자로 꼭 바꿔도 되고요. 안 바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내가 통째로 볼 수 있으면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치환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의 수렴값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빵꾸 뚫려 있고요. 오케이. 자, 이거랑 리미트 x가 아니다. f 안에 리미트 x가 1일 때 x. 자, 퀴즈. 자, 둘은 같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확률 50%. 자, 아무데나 OX 써놓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좀 볼게요. 확률은 50%. 고민 5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지? 아, 고민 중? 아, 오케이. 오우, 야. 몰표가 나는데, 거의? 8대1. 잠깐, 8대1. 거의 몰표가 나왔어요. 자, X가 맞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 근데 뭐, 이게 좀 긴가민가 하기는 해요. 자, 이거가, 뭐, 일단, 사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취지상. 똑같으면 안 내겠죠. 같으면 굳이 낼 이유가 없으니까.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줘야 됩니다. 리미트, 극한. 뭐의 극한이에요? F 극한이에요. F 극한. 얘는 리미트 X 극한이에요. X 극한. 그래서 얘는 F라는 함수가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그 F 수렴값을 구해달라라는 얘기라면 얘는 그냥 요거 수렴값을 1에다가 F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울 뿐이지만 수렴값은 1이라서 얘는 F1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얘는 1의 극한값이고요. 한마디로 이 둘이 같으려면 연속일 때만 같아요. 연속일 때만. 근데 지금 얘는 불연속이라서 안 같습니다. 오케이. 연속일 때는 이거 성립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로 여러 가지가 좀 나올 텐데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좀 보여줄게요.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운 문제여가지고 y는 fx 1, 3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gx를 어떻게 잡지? 자, y는 gx. 자, 그때 여기가 1이고요. 1, 2, 3 지점에서 빵꾸 뚫려 있고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이게 gx예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gfx.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쵸. 뭐, 우리 지금 사실상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일단 나는 이렇게 풀기는 해요. 혼자 풀 때는이에요. 혼자 풀 때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쵸. 그러면 얘는 f에다가 1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f의 1의 우극한이죠. 아, 그럼 1에 한없이 가까워요. 1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2! 이러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f의 극한이 아니고 g 극한이기 때문에 f가 가까워지는 그 지점까지도 생각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g에다가 1의 우극한이라고 봐서 1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이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요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때만 지금 요 값이 얼마로 가요? f의 1의 우극한 1. 하지만 얘는 f의 수렴값이니까 정수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정수일로 본다. 자, 그래서 얘는 G1이라서 그래서 2로 나오죠. 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gfx 이렇게 나왔다. 얘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얘는 x에다가 1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1보다 조금 작은 거 3보다 조금 작은 거. 그쵸? 3보다 작은 거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3보다 작은 거. G3의 좌극한이군. 그쵸? 그러면 3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뭐 특별히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그냥 한번 본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게 애초에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그냥 어림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보면은 199 곱하기 뭐 11 이런 거 나왔다. 아니 뭐 자세하게 정확하게 계산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대충 2000하고 비슷해. 이거부터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1차의 정도 그냥 무시하고 1차의 정도 무시해서 그냥 200 곱하기 10 정도로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물론 훨씬 차이 크죠. 그렇죠. 마치 내가 백조 부자야. 막 엄청 부자야. 엄청 부자인데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 먹었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돈 얼마 있어? 나는 99조 9999억 9999만 9천원이 있어. 라고 안 하잖아요. 100조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딱 그 정도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림수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내가 100조가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1000원은 빠졌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써놓은 요거를 갖다가 원래 이게 1인 건 알고 있는데 요거를 엄밀하게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엄밀하게 서술형에다가 작성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 점수 반토막 납니다. 그렇죠? 소리논술 시험장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와! 점수 날아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합성함수잖아. 그렇죠? fx를 치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치환해 놓으면 야, f 어디 갔니? 잠깐만. f 어디 갔지? 미안. 자, 얘는 리미트 gt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변수를 t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x가 한없이 가까운 게 아니고 t가 한없이 가까운 걸로 봐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 때 t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fx야. x가 1 플러스인 경우에는 f값은 1로 수렴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건 얘가 수렴값인 거고 실제로 여기서는 t가 1에 플러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죠? 미세하게 잡아줘야 돼요. 얘 값은 1이지만 사실 걔보다는 t는 조금 더 큰 게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서 이걸로 매칭해줘야 돼요. 그죠? 1의 우극한이라는 거. GT의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한다. 그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치환으로 써줘야 깔끔해져요. 오케이? 자, 치환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은 어렵지는 아닌가? 어렵진 않을 텐데. 저기 설명은 한번 안 할 거고요. 20번 직접 한 번만 1분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치환 사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자신 있으면 굳이 문자로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객관식 단답형에서는. 서술형에서는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고요. 오케이. 아유, 엄청 빠르다. 오케이. 이게 잘 될까? 오케이.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어. 다 맞았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맞았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23번. 별. 뭐 한 5개만 쳐줍시다. 그냥 이번 중간고사 나온다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번 중간고사. 원래 기출문제였는데 교과서에까지 들어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도가 높은 문제예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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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흐. 심심하면 딴 거 불고 있어요. 헷갈림. 요게 한번 생각해보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에 한없이 가겠죠. 근데 분모보다 분자가 더 작아요. 그치? 1을 자극한 1의 자극한 1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1의 자극한이니까 2로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것들을 치환해서 얘가 얼마로 가는지 잡아도 되겠지만 사실상 얘 딱 보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죠? 왜? 분모 분자가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1로 수렴하는데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난 좀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몫을 빼내면 돼요. 그쵸?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0으로 가겠지만 음수잖아요. 분모는 양수, 분자는 음수. 그래서 얘는 1보다 조금 작구나.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통째로가 나타내는 거는 1의 자극한이 되겠네요. 그래서 1의 왼쪽에 해당하는 지점이니까 2에 한없이 가까워서 수렴값은 그냥 2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죠? 4로 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4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줘야 돼요. 또 T가 마이너스 번인데 헷갈리는데? 그럼 몫을 내보내야죠. 그렇죠? 딱 4배 하면 4t 플러스 4, 4t 플러스 4인데 빼버리면 분자가 마이너스 5가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0에 한없이 가깝지만 얘는 사실상 0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전체적으로 f의 4의 우극한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4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3에 한없이 가깝다. 3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게 내신에 딱 나왔다. 이 문제 푸는데 실수조차 나오면 안 되고요. 내신 출제 가능성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타고 고려했을 때 푸는 시간이 확실히 한 30초 안쪽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익숙하게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극한의 성질까지 다 설명을 했었고요. 치환 이용해서 정리하면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7번, 쉬운 거니까 이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잘 떠드니까. 자, x-1 곱하기 fx. 자, 요게 현재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fx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얘 0으로 가네. 얘 무한대로 가겠네. 그쵸? 그럼 잠깐만, 3으로 수렴한다고? 몰라, 뭔가 정리가 되는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아니 이 극한을 성립하게 하는 모든 fx는 얘가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fx를 그냥 x분의 3으로 써볼래. 괜찮잖아요. fx를 그냥 예시로 이걸로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식이 어떠냐? x분의 x-1 곱하기 3 이렇게 가니까 3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수렴이 3으로 가요.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틀렸는데? 틀렸는데? 미안해. 미안해. x-1분의 3. 그래서 여기다 x-1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너무 심각한 야매예요. 그죠? 야매. 도저히 시간 없을 때 쓰는 거고요. 가장 엄밀한 풀이 방법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엄밀한 풀이 방법. 자, 얘를 그 자체로 써야 돼요. 그 자체로 통째로 g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gx라고 치환한다면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일단 gx가 x-fx 그 다음에 gx는 수렴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g는 수렴하는 걸 아는데 f는 솔직히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f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줄게요. fx는 x-1분의 gx라고 쓸 수 있어요. 단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습니다. x가 1이면 못 써요. 그렇죠? 자, 그럼 x가 1이 아닐 때를 갈 건데 어차피 x가 1이 아니잖아요.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에다가 x-1분의 gx로 쓰자라는 거예요. 신나.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고 얘를 약분하면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0분의 0꼴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gx인데 얘는 당연히 수렴. gx도 아까 수렴. 그래서 얘는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2로 수렴하겠고 얘는 지금 3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답이 6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엄밀하게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의 성질이 왜 중요하다고요? 당연한 소리 하는 건데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발레를 몇 개 찾는 거 빼고는 근본적으로 수렴하는 애들은 이걸로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뭐까지 포함해서? 치환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걸로 31번을 풀어볼게요. 답 내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 치환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았어요. 하지만 증명도 연습하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통째로 hx로 치환해주면은 좀 보기가 편해져요. 그치. 근데 얘가 hx라고 잡으면은 1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gx분의 hx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1이라서 빵인 걸 또 쓸 수 있어요.
자, 당장에 답이 나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있죠. 답은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은 답부터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답이 나오고 나면은 후속 조치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언제든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쵸? 그 실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죠? 옛날부터 맨날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내가 마술사야. 와, 마술 전문가야. 막 마술쇼를 하고 있어.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비둘기는 나와 있어. 나는 진지하게 보고 있는데 비둘기가 막 고개를 이렇게 나와서 고개 너무 안쓰럽지 않을까? 미안. 공감대 형성이 전혀 자, 아무튼 실수는 진짜로 안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의 예상 절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최대한, 그죠? 최대한 안 해야죠. 자, 그러면은 31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정확하게 푸는 거를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리논술을 쓸 때 이렇게 쓰면은 절대 감점 안 당합니다. 절대 감점 안 당하는 거. 리미트 x가 1이 아니네. 무한대네. 그죠? 무한대로 갈 때 3fx 빼기 gx 그 다음에 4fx 플러스 gx.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차적으로 생각할 거. 얘는 지금 1로 수렴하는 건. gx는 무한대로 가는 건. 그쵸?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그냥 다짜고짜 치환하는 거는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gx가 무한대로 가요. 이게 무한대로 안 가면 이게 수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똑같지. 일론 머스크 돈 2배 한 거랑 빌 게이츠 돈 3배 한 거랑 둘이 1,000원 차이 나요. 약간 그 느낌? 괜찮죠? 솔직히 여기서 지금 1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등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무한대들 앞에서 1, 여기 100억 써놔도 이거 미소한 거예요. 엄청 작은 겁니다. 100억이 있어도 수렴하는 순간 걔는 무한대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뭐 밀입자 같은 존재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대세는 이거예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겠구나. 그러면 fx가 무한대를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 있냐? 만약에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fx도 발산하는 거 증명하지 않으면 못 써요. 증명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통째로 치환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를 hx로 잡아놓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이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케이스, 저때 케이스마다 다 달라지면 내가 헷갈려요. 치환해 놓잖아요. 어떻게 변형해도 안 풀리는 거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무조건 다 풀려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덜 빠를 수 있더라도 나는 이걸 권장을 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는 hx는 2fx 빼기 3gx가 되겠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1인 상태인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gx가 무한대면 사실 쓸 수 없지 않나? 그쵸? 그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 뭐 일단 hx는 1인 걸 알았어. gx는 무한대인 걸 알았어. 근데 fx는? 그쵸? 다시 한번 fx가 발산하는 걸 쓰려면 치환해서 가져야 돼요. 이거 안 쓸 거예요. 안 쓸 건데 그냥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fx는 남기고 3gx 넘기고 2 만들어 봅시다. 그럼 fx는 hx 플러스 3gx를 2로 나눈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1로 수렴하는데 얘는 무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fx가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증명할 바에는 그냥 fx를 그냥 다 gx로 리모델링을 하고 말지. 그죠? 그래서 그게 그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증명 따로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f는 h 플러스 3g를 2로 나누는 걸로 본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fx 대신에
2분의 H 플러스 3G 빼기 G 분의 4배 2분의 H 플러스 3G 플러스 G라고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지저분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볼게요. 그럼 2를 곱해본다면 3H 플러스 9G 그렇죠. 근데 9G에서 2G를 빼니까 7G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를 곱했으니까 4H 나오겠고 12G에서 2G 더했으니까 14GX가 될 거예요. 여기에 극한이 남아있습니다. 자, 모든 극한은 꼴부터 봐야 돼요. 꼴 본다라는 거는 실제로 각각이 얼마로 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다. 그때 만약에 걔네가 일일이 다수를 만들면 다 따로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 곱하기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처럼 꼴만 보고 알 수 없는 애들 얘네는 그때그때 처리 방법을 찾아서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뒤에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러면은 그래 일단 냅두자. 그럼 얘는 어때요? H1 무한대 1 무한대 3 플러스 7 곱하기 무한대 4 플러스 14 곱하기 무한대. 자, 그러면 지금 얘네 입장에서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냥 무시해도 돼요. 답이 2예요. 괜찮죠? 답이 2. 자, 근데 그럼 얘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극한에서 작은 걸 무시하는 근거는 전부 다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 얘를 0으로 본다라는 게 무시할 수 있는 근거예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증명해 놓으면 이쁘게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빼기 x제곱이 있다. 뭐 이런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거 뭘로 가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왜냐면 3차 합해서 2차는 꼬맹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 얘를 왜 무시하냐?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쓴다면 얘는 원칙상 해결책이 큰 걸로 묶어주는 겁니다. 큰 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큰 거 x세제곱이 제일 크죠. 그럼 x세제곱이 제일 크니까 묶어준다면 1 빼기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x세제곱은 공통 적용되니까 얘는 비교 대상은 아니고 얘만 본다면 얘가 유지될 때 얘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 않냐? 그쵸? 그래서 얘를 무시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과 똑같다고 봐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래야 수리논술에서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큰 걸 묶기. 다함수만 되나? 아니, 미적분 끝날 때까지 돼요. 큰 걸로 묶기. 초함수까지도 다 적용됩니다. 자, 그때 사실상 문제는 거의 대부분 켤레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무리식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99% 문제는 켤레로 처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번 볼게요. 1 들어가는 건 신경 안 쓰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네. 그러면 꼴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는 결국 뭐냐? 큰 걸로 나누기예요. 원래는 큰 걸로 묶기인데 큰 걸로 나누기라고 쓸게요. 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 뭐 이런 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물론 이 중에서는 분모만 놓고 봤을 때 얘네 무시할 수 있어요. 분자도 얘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 다 무시하면 그냥 2네. 그렇죠? 자, 근데 그 근거 자체가 제일 큰 게 x제곱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얘는 2, x분의 3, x제곱분의 4 그렇죠? 얘는 4 플러스 x분의 5 빼기 x제곱분의 10 그렇죠? 그럼 얘는 꼴 보면 2 빵빵분의 4 빵빵 다 따로 계산해도 돼요. 극한 다 따로따로 다 취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확실해요. 괜찮죠? 그래서 원래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큰 걸로 나누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최고차기 수비.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수렴하는 모든 애들은 수투 한정에서는 최고차기 수비로 들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적분은 큰 걸로 나누기예요. 미적분 끝날 때까지 이걸로 다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0분의 0꼴과 0 곱하기 무한대꼴만 남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지배적으로 큰 애가 gx니까 분모 분자를 g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분의 h 얘는 7 얘는 4 곱하기 g분의 h 그 다음에 얘는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또 봐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무한대분의 1이네. 그래서 얘는 다 따로 계산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0으로 간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분의 14 답이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한치의 감점 요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로 완벽하게 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없냐? 아니 솔직히 시험장에서 객관식 단답형으로 나오면 언제 이거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전에서 쓰는 다른 방법은 뭔지 한 번만 좀 볼게요.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얘가 EF 3G 1 차이밖에 안 난다고? EF는 사실상 3G랑 동급이에요. 괜찮죠? EF는 3G랑 동급이에요. EF를 3G로 바꾸면 되지 뭐. 그럼 이게 6G, 7G, 그렇죠? 얘는 2분의 3G, 2분의 9G에서 G 뺐으니까 2분의 7G. 그럼 2분의 7분의 7! 그죠? 2분의 7분의 7. 그러니까 답이 2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객관식 단답형은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 오케이. 그렇죠. 객관식 단답형에서는.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일일이 다 증명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1이라는 것 자체. 만약에 내가 시간이 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걸 성립하는 모든 케이스를 보면 돼요. 뭐라 그럴까? 3x 플러스 2분의 1로 잡읍시다. 2x로 잡으면 되네요. 그쵸? 이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이거 성립하는 모든 f랑 g는 결과값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값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나 프린트 어디다 놨니? 오케이. 시간 너무 빨리 가.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할까? 미안, 32번으로 해볼게요.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관학교 문제, 사관학교. 수렴하고 수렴도 났어. 네,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플러스 1이면 무한대죠. 무한대 마이너스 1이니까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제가 바로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한테 뭐라고
완전 잘못 풀었어. F가 있어.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을 더하는 거죠. 얘는 F 함수의 1의 좌극한이야. F 함수의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이니까 지금 1 나오는 거죠. 얘는 4의 무극한이 돼요. 4의 함수에 가깝지만 마이너스 바운드라서 이렇게 이게 될까? 어때? 헷갈리는 거 좀 있을까요?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부모 혼자 그냥 G로 나눠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제곱 완전 틀렸어. 안 돼. 그거 쓰면 안 돼. 너무 심심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32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엄밀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다들 뭐 지금 담다운 사람들은 일단 어렵지는 않게 풀고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거 두 번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얘는 그냥 볼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2F 빼기 G분의 4F 빼기 40G. 그쵸? 그러면은 2F랑 마이너스 G가 똑같은 상태가 될 거야. 2F랑 마이너스 G가 사실상 똑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G. 얘는 마이너스 42G. 그죠? 극한이잖아요? 2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답 구해내는 거는 사실 별로 그래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 또 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뭐냐면은 아까부터 내가 계속 꼴꼴 얘기하는데 그 부정형 꼴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 상태잖아요. 일단 큰 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설명할 시간이 아예 없을 거라서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0 플러스 상수, 무한대만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정수값으로 애초에 0 나온 이 케이스는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x 추겨야 돼가지고 솔직히 안 나오겠죠? 거의 안 나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0 플러스, 그 다음에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 그럼 0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나중에 두 개 함수에서 뺄셈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쟤만 가지고 두 개 함수의 위치 관계를 좀 따져볼게요. 자, 합, 차, 곱,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영상수 무한대, 얘도 영상수 무한대, 3 곱하기 3, 총 9가지가 나오겠죠. 그게 총 4개니까 36가지 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36가지 꼴, 진동 포함하면은 64개 나옵니다. 별로 불필요해요. 어차피 그리고 얘 나오면은 다 케바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까지 일반화 시켜서 보는 건 좀 오바입니다. 그래서 36개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0 플러스 0, 0 플러스 상수, 0 플러스 무한대, 상수 플러스 0, 상수 플러스 상수, 상수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0, 무한대 플러스 상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0, 상수, 무한대, 상수, 상수,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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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그쵸? 꼴만 봐도 결론이 그냥 다 튀어나오는 애들. 그쵸?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요게 수렴 더하기 수렴이죠. 따로 계산할 수 있는 애들. 그쵸?
자, 그리고 0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상수, 0 마이너스 무한대, 상수 빼기 0, 상수 빼기 상수, 상수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0, 무한대 빼기 상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쵸? 딱 하나 빼고는 결론이 명백해요. 자, 0 빼기 0. 0이겠죠? 그죠? 뭐 어차피 티끌이니까. 자, 얘는 상수. 뭐 C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상수. 이것도 어차피 뭐 계산해봐야 아는 상수.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얘는 그죠? 모르는 애들이죠. 그죠? 요거는 모르는 애들. 해봐야 알 수 있는 애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0 곱하기 0, 0 곱하기 상수, 0 곱하기 무한대, 상수 곱하기 0, 상수 곱하기 상수, 상수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그쵸? 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꼴만 봐도 나오죠? 0, 0. 얘는 모르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정수값 0이 아니라서. 그쵸?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이 무한대로 모이면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고 티끌 모아 티끌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건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된다. 자, 얘는 빵, 얘는 상수, 얘는 무한대. 얘는 모르지만 똑같은 거니까. 얘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분의 0. 0분의 상수, 0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상수분의 0, 상수분의 상수, 상수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0,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무한대. 일반화 시켜서 보면 어차피 이게 전부 다인데 얘는 그죠? 모르는 거죠? 왜? 분모 분자에 있는 그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것들을 찾아서 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죠. 그쵸? 왜? 분모가 정수 0이 아니라 이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러면 1분의 1은 1. 그렇죠? 0.1분의 1은 10. 0.01분의 1은 100. 그렇죠? 그러니까 0.00000000001분의 1은 1 빵빵빵빵빵빵. 그렇죠?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무한대가 될 겁니다. 얘는 뭐예요? 이거 왜 상수라고 썼냐? 무한대지.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분의 1 곱하기 무한대라고 본다면 얘가 이미 무한대라서 이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야. 그렇죠? 얘는 무한대로 가는 애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빵, 상수. 상수분의 1이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겠고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얘만 해도 벌써 빵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이중으로 나왔죠? 여기 0이잖아요. 0 곱하기 0. 얘는 그냥 당연히 빵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얘는 당연히 빵입니다. 0을 또 무한대로 나눠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 모르는 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36가지 꼴 중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4가지가 존재한다 라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평서에는 안 적혀져 있는데 단권화 교재는 다 써놨어요. 표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로 참고해봐도 돼요. 다 써놨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아까 했었던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요거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과 0 곱하기 무한대꼴을 좀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게 이제 0분의 0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아까 봤지만 이런 거죠. 애초에 분모가 0면 안 돼요. 수렴하는데 따로 계산할 수 없는 유일한 케이스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모 분자에는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애들 걔를 지워버리고 들어가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당연히 2가 나온다. 한마디로 0분의 0꼴의 해결 방법은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놈들 요거를 찾아서 제거해줘야 돼요. 자, 0인자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 반 빼고는 0인자라고 쓴 반이 아예 없어요. 어차피 다항함수밖에 안 하죠.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겁니다. 그죠? 인수분해. 참고로 x가 1로 가는데 다항함수에서 x가 1로 가는데 0 나왔다. 그럼 무조건 x-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리함수도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걔네 찾아서 그냥 지워주면 끝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0인자라고 얘기하냐?
초함수들 때문에 그래요. 미적분에서는 난 영인자 제거라고 얘기합니다. 미적분에서는 그 중에 대수함수의 영인자가 인수인 것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지금은 그냥 인수분의 약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요 0분의 0꼴이 엄청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그죠? 미분계수 정의가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처리하는 애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극한이랑 이런 것들 다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얘 때문에. 미친 듯이 중요한 애야. 그쵸? 요거 때문에 극한을 아예 통으로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는 인수분해서 약분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 정의는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마지막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냐? 얘는 0 곱하기 무한대 0이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큰 걸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무한대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0분의 0꼴로 인수분해서 약분 처리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는 자체적인 풀이 방법이 아예 없어요. 분수꼴을 바꿔서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풀거나요. 오케이. 자체적인 풀이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자,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 0 곱하기 무한대꼴이 거의 없어요. 자, 리미트, 뭐가 있을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너무 심심한데? 잠깐. 이거 0 곱하기 무한대꼴. 미안해, 그냥 1. 잠깐. 이거 말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빼기 3분의 1. 몰라, 그냥 이렇게 놔두고 칠게요. 대충. 이렇게. 미안. 자, 아무튼, 이 상태로 보면은, 얘는 0분의 1. 넓게 따지면 무한대죠. 물론 우극한만 플러스 무한대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3분의 1 빼기 3분의 1 빵이에요. 그렇죠? 무한대 곱하기 빵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 얘 분모가 0으로 볼 수 있네. 그렇죠?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0분의 1 꼴이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애 자체가. 그럼 얘는 통째로 그냥 분자라고 생각해줘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렇게 가니까 다시 한번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요. 분자에 100%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100% 있어요. 100%. 자, 그러면 왜 안 보이지? 통분을 안 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통분만 해주면 되겠네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거 어떻게 하냐?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분의 얘는 지금 3 빼기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더 이상 0의 문제가 아예 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극한 처리해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이런 케이스도 또 나와요. 뭐냐면 x가 무슨 2로 간다 라고 칠 때 x제곱 마이너스 4 분의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 분의 1 빼기 4분의 2분의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통분도 하고 그 다음에 켤레까지 또 씌워야 돼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 그러면은 분자에 반드시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진짜 생기나 볼까? 꼭 분자를 안 얹어도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0분의 0꼴이란 넓은 의미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서 2루트 x 플러스 2분의 2 빼기 루트 x 플러스 2. 그렇죠. 그럼 얘는 나머지 켤레했다. 4 빼기 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낸다 그러면은. 그래서 반드시 얘랑 약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꼴들에 대한 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사실 오늘 핵심은 딱 뭐예요? 이거예요? 아, 이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실전적인 문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결국 다항함수 결정이에요. 함수 극한에서 제일 변별력 높은 문제는 다항함수 결정입니다. 뒷부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꼴 몇 개만 더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아이고야, 잠깐만 쉬어.